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9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MLB 총 7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습니다. 10가지 경기들 중에 7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고요. 분석 잘 들어주시고 자기 분석이랑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 좀 봐주시면서 멘트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유튜브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주목할 만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체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들어가시면은 제가 그동안 올렸던 경기들 뭐 이런 레포트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와 클리브랜드 경기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디트로이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스쿠발이 나오기 때문에. 스쿠발은 이번 시즌 29번의 경기에서 183.1 동안 0.86의 WHP와 2.26의 ERA, 153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포심,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빠른 구속, 강한 구위까지 출루 자체를 잘 억제해주고 있고요. 삼직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땅볼 유도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안정감이 정말 좋은 자원이죠. 그리고 이제 좌타자 상대로도 몸쪽으로 낮게 제구가 잘 되다 보니까 좌타자 헌팅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클블 입장에서는 결국에 뭐 콴이라든지 만자로도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좌타 라인들이 조금 활약을 해줬을 때 승률이 올라가는 팀이다 라는 점을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스쿠발에 대한 공략 난이도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스쿠발은 뭐 아무리 못해도 6이닝, 7이닝 이상은 먹어주면서 2실점 아래쪽으로 가져오지 않을까.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클리브랜드의 선발은 테너 바이비 등판합니다. 151km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싱커,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안정감 있는 커맨드,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는 그런 피칭을 가져가 줘야 하는 유형인데, 이번 시즌 좀 아쉬운 게 뭐죠? 일단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성적이 떨어졌어요. 성적이 떨어졌고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는 13경기 나와서 80.2이닝 동안 30자책 3.35 나빼드라고 한다면 원정 16번의 경기에서는 89.2이닝 동안 54자책 5.42의 ERA.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원정에서는 좀 이렇게 밋밋한 실투들의 비율이 좀 많아지면서 장타 맞으면서 쉽게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 거슬립니다. 자, 근데 이제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인 건 맞는데 일단 스쿠발이 나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1차전, 2차전을 내주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수입까지는 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가 낮 경기에서 팀 어페이스가 0.735로 리그 전체 11위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 컨디션이라든지 뭐 홈 2점 상성에서 가져가는 이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뭐 디트로이트 승리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템파베이랑 이제 토론토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원정팀 토론토가 연승 장줄이 끊기고 왔어요. 6연승 장줄이 끊기고 왔는데 자, 일단은 지금 이 템파베이가 쉐이머가 굉장히 좀 잘해줬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7이닝 1실점 굉장히 잘 던져줬었고 토론토의 타선을 꽁꽁 묶으면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토론토는 크리스 배시스로 투수 운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원정이라서 조금 거슬리거든요. 이게 홈이었으면 괜찮았는데 원정 배시스는 사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 배시 같은 경우에는 148kg짜리 싱커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커브, 스플릿까지 던져주면서 이제 뭐 구위라든지 아니면 커맨드 능력으로 이제 타자를 좀 잡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원정에서는 커맨드가 자리가 안 잡히는 날이 꽤나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이 템파베이는 분명히 컨택 능력이 괜찮은 팀이다 보니까 배식 같은 유형한테는 꽤나 타이밍이 잘 맞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번 시즌 배시시 템파베이 만났을 때 두 번 만나서 9.2이닝 동안 16피안타, 4볼넷, 6자책, 5.59의 ERA. 상성에서도 조금 밀리는, 경기 컨디션에서도 조금 밀리는 느낌이 배시스에게 분명히 존재한다. 배시스에 대한 기대값은 최대한 낮춰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템파베이의 선발은 쉐인 바지가 등판합니다. 15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브라든지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투구가 가능한 자원인데 사실 구속이 빨라요. 156이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전체적인 피칭 스타프가 좀 무너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속은 빠르지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볼질도 꽤나 많고요. 토론토도 이번 시즌 뭐 155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 괜찮았거든요. 게다가 이제 펀치 능력까지 확실한 팀이라고 한다면 이 바지를 괴롭혀줄 수 있는 능력치 자체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바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2.1 동안 16자책 6.45의 ERA로 최근의 경기력이 명확하게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거슬립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양팀 선발들의 네임 밸류와는 별개로 게임 초반부터 화력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두 팀 다 낮 경기에서의 빠따 능력 자체도 중간 이상은 되는 팀들이기 때문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스턴이랑 애슬레틱스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애슬레틱스. 자, 일단 양 팀이 지금 1승씩을 챙겨가면서 지금 타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경기 되게 중요합니다. 경기를 이기는 팀이 위닝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자, 일단 애슬레틱스는 내일 기니 등판하거든요. 이번 시즌 21번의 경기에서 80.2이닝 동안 1.33의 WHP와 4.69의 ERA, 특히나 거슬리는 부분이 이닝 데뷔했을 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타자를 만났을 때 확실한 위닝샷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직선 구종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팀이고요. 좌타석에서 이 긴을 공략해줄 수 있는 자원들, 뭐 두렌이라든지 요시다라든지 최근에 흐름이 괜찮은 로우라든지 충분한 펀치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에다가 내일 경기장이 어디죠? 퍼네이파크라는 또 이제 타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장이라고 한다면 긴에 대한 기대값은 저는 정말 최소한으로 낮춰줄게요. 뭐 거의 털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보선의 선발은 브라이언 벨로 등판합니다. 대부분의 직선 구종에 일단 뭐 153kg짜리 싱커,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 뭐 체인지업 이렇게 3피치 위주로 직선 구종 위주로 피칭을 가져가는 유형인데 최근에 싱커 각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애슬레틱스가 사실 무빙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 애슬레틱스는 낮 경기에서도 팀 OPS가 0.760으로 리그 전체 4위, 리그 전체 3위는 보선입니다. 그래서 두 팀 다 낮 경기에서의 강점이 명확한 타선끼리 만나는 매치업이거든요. 결국 뭐 양 팀의 선발들의 네임 밸류 대비했을 때 더 많은 이제 좀 실점을, 뭐 벨로라는 네임 밸류와 긴이라는 네임 밸류 대비했을 때 더욱더 많은 실점을 내어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요. 게다가 양팀 다 낮 경기에서 터지는 빠따들, 상성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 그 다음에 이제 퍼네이 파크라는 타자 친화 구장까지 전부 다 감안해 봤을 때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양팀이 지금 1차전, 2차전을 접전 승부, 1차전도 1점차 승부, 2차전도 1점차 승부를 가져가다 보니까 필승조 소모가 좀 많았습니다, 최근에. 보선은 지금 뭐 윌슨이라든지 뭐 슬레이트라든지 전부 다 연투 중이거든요. 자, 9.5 대비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빨리 준비해 왔고요. 오늘 빨리 준비해 왔고 멘트가 한 번씩 좀 꼬이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콜로 마이애미. 오늘 사실 뭐 MLB를 좀 이제 그냥 데이터 올려드리고 패스할까 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 왔거든요. 자, 콜로 마이애미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마이애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알칸타라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설정해 주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자, 이 알칸타라는 158kg짜리 싱커에다가 뭐 포심,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4가지 구종을 던져주는 그런 유형인데 일단 변수가 뭐냐면은 콜로라도가 생각보다 무빙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칸타라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12번의 경기 나와서 59.2이닝 동안 48자책, 원정에서는 ERA가 7.24까지 수직 상승하거든요. 이거 콜로가 최근에 이제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ER 오픈의 팀 타율에다가 홈런도 6방,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빠따가 살아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쿠어 스피드와 최근에 흐름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상성에서도 밀리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생각보다 알칸타라가 많은 실점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거든요, 저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콜로라도의 선발은 테너 고든이 등판합니다. 148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까지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뭐 커맨드라든지 아니면 볼 끝으로 조금 승부를 가져가야 되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좀 실투성 공도 이번 시즌 많고요. 존 안으로 들어가는 공들이 대부분 뭐 컨택이 되든지 아니면 잘 맞은 타구들, 강하게 맞은 타구들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13번의 경기에서 66이닝 동안 83개의 피안타, 11개의 피홈런, 뭐 볼넷이 많지는 않지만 얻어 맞으면서 실점을 많이 가져가는 유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미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컨택 능력이라든지 이제 연속해서 안타를 때려낼 수 있는 폭발 능력은 있기 때문에 이거 게임 초반부터 약간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뭐 쿠어 스피드라는 이런 구장 특성까지 전부 다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보다 콜로라도가 화력 지원해주면서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콜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10.5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쿠어스발 받는 콜로는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아니라고 봐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티랑 양키스 경기 살펴볼게요. 볼티, 양키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선발 밸류에서의 차이가 꽤나 좀 명확하게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케이드 포비치와 맥스 프리드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프리드에 대한 기대값을 더 높게 설정을 가져갈 것 같거든요. 자, 케이드 포비치 같은 경우에는 149kg짜리 뭐 페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던져줄 수 있는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번 시즌 페스볼에 대한 구위가 많이 줄었고요. 확실한 위닝샷이 없다는 리스크가 이제 유지가 되면서 경기력이 안 좋거든요. 2이닝 데뷔했을 때 장타에 대한 억제, 배럴타구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드 포비치를 괴롭혀줄 수 있는 이제 펀치력,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펀치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고요. 게다가 이번 시즌 양키스의 또 하나의 강점이 뭐냐면은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죠? 0.791 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케이드 포비치가 가장 지금 상대하기 껄끄러운 팀이 저는 30개 팀 중에 이 양키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결국에 케이드 포비치에 대한 기대값은 높게 잡아줄 수가 없다. 반면에 이에 맞서는 양키스의 선발은 맥스 프리드가 등판을 하는데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이번 시즌 페스볼에 대한 뭐 구속이라든지 뭐 구위라든지 볼 끝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보이티도 이번 시즌 밸류 높은 이런 직선 구종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잘 맞지 않고 있고요. 자완 투수 만났을 때도 팀 OPS가 0.672, 리그 전체 21위 수준. 게다가 이제 볼티모어가 이제 최대 강점이 뭐냐면은 이런 펀치 능력인데 펀치 능력까지 보여주기 힘든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이거 프리드가 좀 긴 이닝 안정감 있게 막아주는 동안에 케이드 포비치 털어주면서 양키스가 계속해서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이거 지금 양팀 다 불펜이 좀 불안하기는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안정감 있는 선발이 나오는 양키스가 좀 유리하겠죠. 경기 자체가. 그래서 종합해보면 양키스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게임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미러키랑 에인절스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 에인절스. 자, 원정팀 에인절스가 이제 미러키와 1차전, 2차전까지 이제 좀 여유 있게 경기를 내주고 왔거든요. 경기 지고 왔는데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몇 연패죠, 지금? 6연패까지 장줄이 길어지게 됩니다. 최근 5경기 보시면은 에인절스가 지금 평균 득점이 2득점에다가 실점이 7.2실점씩을 가져가다 보니까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5.2가 찍히고 있어요. 접전 승부조차도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다.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게다가 내일 매치업 상대 퀸 프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경기력 괜찮습니다. 27번의 경기에서 146.2이닝 동안 1.2의 WHP와 3.25의 ERA. 153kg짜리 싱커에다가 뭐 커터, 슬라이더, 커브까지 빠른 구속, 밸류 높은 싱커에 대한 강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에인절스도 사실 밸류가 높은 이런 싱커 만났을 때 대응이 잘 안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프리스터가 가져가는 이제 장타에 대한 억제, 최근의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이닝 대비했을 때 장타를 좀 많이 맞고는 있는데, 최근에 몇 게임이었지? 한 3게임인가 4게임인가? 연속해서 피홈런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프리스터가 장타를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6이닝 아니면 뭐 7이닝까지도 무실점 피칭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에인절스의 선발은 키쿠치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31번의 경기에서 167.2이닝 동안 1.46의 WHP와 4.08의 ERA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155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커브, 체인저까지 투구가 가능하고요. 일단은 뭐 최근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구위가 좀 빠지는 모습들, 페이스볼 타이밍에 좀 많이 맞아나가는 모습들,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나쁘지는 않은데 미로키가 또 가장 잘 치는 공 중에 하나가 슬라이더였거든요. 게다가 이제 원종에서 가져가는 실점률에 대한 리스크까지. 그래서 저는 이거 봤을 때 무난하게 좀 미로키가 수입까지도 노려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미러키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기대치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미러키 승, 그 다음에 일방적인 게임 가능성, 그 다음에 85 다득점 가능성까지.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다저스와 샘프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제가 좀 타이틀을 달아준다고 한다면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 라는 좀 타이틀을 달아주고 싶어요. 뭐 인정하시나요? 일단 지금 다저스는 야마모토가 등판을 하고요. 샘프는 지금 로건 웨비가 등판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 팀의 선발들이 다 잘합니다. 일단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54km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스플릿이라든지 커브까지 페이스볼에 대한 구속도 좋고 구위도 좋고 최근의 경기력도 되게 좋아요. 스플리터도 밸류가 높거든요. 근데 이제 샘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5경기 1할 7푼 1리까지 팀 타율이 떨어져 있고요. 가뜩이나 뭐 컨택 능력이 뛰어난 팀이 아닌데 최근에는 더욱더 많이 떨어져 있죠.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실책만 조금 많아지는 구간, 최근 5경기에서 4개의 실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사실 야수들이 해주고 있는 기대값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아쉽습니다, 굉장히. 이거 사실 뭐 야마모토의 구위와 샘프의 이 빠따 펀치력이 붙었을 때 저는 사실 샘프의 이 펀치 능력이 야마모토 대비했을 때 좀 밀린다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샘프의 선발은 로건 웹이 등판합니다. 이제 148kg짜리 뭐 싱커라든지 커터라든지 뭐 이런 무빙볼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유형인데 로우존을 되게 잘 공략하면서 땅볼 유도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 요소가 뭐냐고 하냐면 일단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고요. 원정에서는 밋밋하게 들어가는 무빙볼에 대한 빈도수가 늘어납니다. 장타 맞고 쉽게 점수를 내주는 경우의 수가 좀 많아지거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샘프가 최근에 실책이 많아지는 구간이다. 웹이 물론 이런 삼진 능력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땅볼 유도 유형이기 때문에 야수들에 대한 이런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때려낼 수 있는 분명히 또 능력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책 한 번에 좀 와르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샘프가 원정에서 가져가는 리스크라든지 야술에 대한 집중력의 차이를 감안해 봤을 때 생각보다 편안하게 다저스가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저스 승리 가능성 말씀드려볼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 형님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제 멘트 자료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아니면 뭐 잘 들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뭐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